다음 중 설명하고 있는 인터넷 용어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특정 사이트로 동시에 많은 이용자들이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내용을 복사해 놓은 사이트. 미러 사이트, 피싱, 포털 사이트, 유비쿼터스. 정답은 미러 사이트입니다. 특정 사이트가 한쪽에 사용자들이 동시에 몰리면 과부하가 걸려서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이 있죠. 뭐 학잡 관리, 신청할 때, 수강 신청할 때 이런 것들 할 때 과부하가 다운당하잖아요. 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해당하는 사이트를 여러 개를 분산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접속을 하더라도 그걸 분산하게끔 관리를 해주는 미러 사이트로 이용해서 해주는 게 바로 이런 미러 사이트예요. 그래서 다수의 접속을 시도할 때 다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이트를 여러 개로 분산해 놓습니다. 서버들을. 그래서 접속할 때 그걸 분배해 줘요. 그렇게 하면 다운이 안 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미러 사이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이트 접속할 때 뭐 로그인하든지 뭐 개인정보 할 때 그 접속돼서 그 입력되는 것들을 빼가는 행위, 이런 걸 이제 피싱 행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컴퓨터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포털 사이트, 그 사이트 안에서 우리 모든 걸 할 수가 있죠. 그죠? 뭐 쇼핑도 할 수도 있고, 정보도 검색할 수도 있고,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모든 거. 항상 우리가 뭡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네이버부터 들어가서 거기서 관련된 정보를 찾는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사이트를 들어간다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즉, 인터넷에 처음 시작하는 관문, 이걸 보통 포털 사이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네이버를 주로 많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비쿼터스, 이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접속할 수 있는 환경, 이게 바로 유비쿼터스 환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미래에는 아마 유비쿼터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여러분의 그 생활 편의성을 환경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 20년 후면 유비쿼터스, 지금도 하고 있죠. 예, 인공지능 냉장고들, 그죠? 예, 냉장고에도 각종 센서들이 있어서 식품에 대한 그 부패 그거를 확인시켜줘서 알려주고, 휴대폰으로 집에 있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 자동으로 다 끌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유비쿼터스 시대죠. 예. 위치 추적, 여러분들 위치 추적해서 집에 도착할 때 되면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뭐 이런 것들. 그죠? 17번, 다음 중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 시 자주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시작하고자 할 때 설정과 검색 기록을 삭제하고자 할 때 설정하는 방법. 옳은 것은 뭐냐라는 거죠. 어디에서 들어가느냐? 인터넷 옵션, 일반 탭에서 합니다. 웹브라우저는 여기 기준은 뭐냐면 시험 기준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시험이 출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출제 기준이 바뀌어서 아마 이것도 안 나올 겁니다. 올해까지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즉,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인터넷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 옵션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화면상에 보이는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거기에 보면 일반 탭, 보안 탭, 개인정보 탭, 내용 탭,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문제 중에 있는 그 설정, 그 다음에 검색 기록 삭제하는 거, 이런 것은 일반 탭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여기 일반 탭 보면 여기 기록 삭제 이렇게 설정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할 때 일반 탭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접속한 사이트는 컴퓨터가 일단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누가 어디 뭘 사이트를 들어갔는가 이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8번 다음 중 하드디스크 사양과 관련 없는 항목은 재생률, 용량, 정손율, 버퍼 메모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예. 하드디스크와 관련된 용어는 당연히 용량이 되겠죠. 그죠? 하드디스크 용량이 몇 기가냐, 몇 기가, 이거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용어겠죠. 전송률, 어떻게 데이터를 많이 보내요. 어떻게 빠르고 많이 보내면 하드디스크, 좋은 하드디스크가 되겠죠. 그죠? 버퍼 메모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재생률이라는 용어는 모니터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에 픽셀들을 밝게 빛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재충전하는 횟수들이 있어요. 그것을 재생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초 동안에 전자청으로 모니터 표면에 전자빔을 쏘는 그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명도가 더 좋죠. 눈에 필요도 없고. 근데 이게 횟수가 적으면 어떻게 돼요? 깜빡이는 거죠. 그러면 눈 깜빡이는 처럼 이렇게 좀 피로도가 높은 것을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재생률이 좋으면 좋은 거겠죠. 아무튼 근데 그것은 재생률이라는 용어는 모니터와 관련된 용어지 하드디스크와 관련된 용어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19번 다음 중 정보통신을 위한 디지털 방식의 통신 선로에서 전송 신호를 증폭하거나 재생하고 전달하는 중계장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 접속 장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게이트와 특징, 모뎀, 리피트, 라우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네트워크 접속 장치에 이제 정보통신을 위한 건데요. 지금 문제와 관련된 것은 전송 신호를 증폭하는 것, 즉 데이터 전송을 할 때 내가 대전까지 데이터를 보낼 때 한 선으로 쭉 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다 도중에 잡음이 생겨가지고 출력 신호가 점점 약해져요. 음성도 멀리 가면 뭡니까? 소리가 이제 잡음 때문에 잘 안 들리잖아요. 그게 이제 음성 신호가 아무리 가까운 데는 크더라도 멀리 가면 이제 속도가 약해집니다. 신호가. 그런 신호가 약해지는 것을 다시 뭐죠? 예, 출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럴 때 필요한 장비가 뭐냐? 그게 바로 리피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리피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게이트웨이라고 있는데요. 게이트웨이는 뭐냐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접속시켜주는 장비가 바로 이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2층에 있는 네트워크 망하고 3층에 있는 네트워크 망하고 서로 데이터 통신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에 중계 장치가 필요해요. 그걸 보통 게이트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라는 게 있습니다. 라우터라는 것은 내가 익산까지 데이터 전송을 하는데 선로가 있잖아요. 데이터 전송 통신할 때 선로가 있는데 어느 한쪽이 지금 선로가 접속량이 많아서 내가 그쪽으로 가면 데이터 통신이 좀 느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이제 통해 가지고 익산으로 데이터 보내는 방식이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대야를 거쳐 김제를 거쳐 익산을 가냐, 아니면 대야를 거쳐 인피로 거쳐 뭐 이런 식으로 선로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데 그 최적의 경로를 찾게끔 해주는 장비가 있어요. 그걸 보통 라우터가 한다라는 겁니다. 모뎀은 옛날에 우리 PC 통신할 때
전화선을 이용을 하죠. 그죠? 전화선을 이용할 때 전화선은 음성 신호입니다. 근데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예요. 그러면 디지털 신호를 음성 신호로 바꿔주고 전송을 한 다음에 전화선을 이용하니까 그 다음에 음성 신호를 다시 디지털 신호를 바꿔주는 장비가 필요하겠죠. 옛날에 했을 때는. 그때는 뭐냐? 모뎀이 있어서 그걸 사용을 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에는 전부 다 디지털 신호로 보내기 때문에 인터넷선 이런 건 다 디지털 신호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모뎀을 쓰지는 않죠. 그죠? 그거와 관련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악의적 목적을 만든 악성 코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성 코드가 아닌 거. 그러면 좋은 거네요. 그죠? 웜, 트로이 목마, 드로퍼, 바이오웰. 정답은 바이오웰입니다. 방화벽이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요. 방화벽은 외부에 침입할 수 있는 각종 해킹 프로그래밍, 해킹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이 우리 쪽 PC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프로그램에 도와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방화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방화벽이 어떤 이제 검증되지 않는, 즉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에 인증되지 않는 것들이 들어오면 이걸 얘가 막아주는데 이게 뚫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들은 이미 다 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벨이 굉장히 좋은 쪽이다라는 거고, 원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드로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다 컴퓨터와 안 좋은 것들이 악성 프로그램, 바이러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입니다. 웜이라는 것은 자신 감염 대상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연속적으로 자신을 복사해서 시스템 부하를 막 증가시켜주는 원바이러스, 안 좋은 거겠죠. 예. 이런 거 들어오면 이제 포맷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트로이 목마, 드로퍼 이런 것들 전부 다 악성 코드입니다.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되겠죠.